관동별곡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자. 일단 관동별곡이 갈래상 뭔지 알고 있지? 모르면 뭐 알면 되지. 일단 관동별곡은 가사야, 가사. 가사는 그 시조가 조금 길어진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시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도록 할까? 시조가 일단 구성이 어떻게 됐었지? 3장에 6구에 45자 내외였잖아. 그치? 그리고 율격은 어떻게 됐었지? 3, 4조 또는 4, 4조였지? 그리고 몇 음보? 4음보.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 종장이 어떻게 되더라?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이 되더라. 종장 음수율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지.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끝이 나더라. 라고 했었지. 가사 같은 경우에는 시조를 좀 길게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양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이 세 줄짜리 안에 쓰자니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게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 시조도 그렇지만 가사도 고려 말에 생각나.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 초에 걸쳐서 발생한 갈래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 시조할 때 율격을 봤잖아. 몇 조가 기본? 3, 4조. 3, 4조가 기본이고 3보 길다 보니까 사음보가 연속적으로 나오더라. 사음보 연속체. 그리고 당연히 행수엔 제한이 없어. 기니까. 기, 일단은 율격이 있다 보니까 운문이긴 해. 운문이긴 한데 내용이 막 여행 간 내용,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게 담겨 있다 보니까 산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그래서 얘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어.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의 가사가 내용 면에서나 형식 면에서나 좀 차이가 나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나고 민중의식이 성장하잖아. 그때 민중들이 작자층으로 많이 참여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전기의 문학이랑 조선 후기의 문학은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겠지. 가사도 많아, 매나 그래.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조선 전기까지는 가사의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처럼 그 3543의 형태를 끝나 요런 거를 전격 가사로 해. 가사의 가장 마지막 줄이 세 글자, 다섯 글자, 그리고 네 글자, 세 글자로 끝난다. 그러면 전격 가사라고 보면 돼.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 음수율의 제한을 받지 않아. 음수율의 제한을 받지 않아. 그런 가사를 뭐라 하느냐? 병격 가사라고 해. 그러니까 전격 가사랑 병격 가사의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글자 수 차이.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내용 면에서도 차이를 좀 보도록 할게. 조선 전기에는 주로 양반 4대부에 의해서 창작이 되기 시작하지.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라든가 임금에 대한 은혜 이런 걸 노래해.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민들이 작자층으로 등장을 해. 그리고 양반 부녀자 양반 부녀자가 작자층이 확대가 되면서 평민들의 일상 또는 부녀자들의 애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뤄지더라. 요게 가사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자 요걸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관동별곡 살짝 미리 보고 들어가면 되겠지. 너무 갑자기 보면은 기니까 당황할 수도 있잖아. 미리 살짝 보고 가자고.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기행가사면서 양반가사 그리고 전격가사라고 해. 이 기행문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좋은데 기행문 들어봤을 거야. 기행문은 구성이 세 개가 있지. 여정, 그리고 변문, 그리고 감사. 기행문의 3요소지. 여정, 변문, 감사. 여정이 뭐더라? 시간하고 장소. 요게 여정이고 변문은 볼견자지. 본 것, 본 것, 그리고 들은 것. 요게 견문이더라. 보고 들은 거. 감상은 내가 그거 보고 느낀 바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3, 4조. 아까 전부터 계속 나오지. 3, 4조. 그리고 4음보. 4음보의 연속체로 된 가사. 그리고 뭐 강원도 관찰사.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작가가 어디 금강산이랑 관동지방의 명승지를 유람을 해. 유람하고 지은 기행가사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정 견문 감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양반 관료인 작가의 감상과 사상이 드러난 무슨 가사기도 하더라? 양반가사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음수 유리 같았지. 몇 글자라고? 3543. 3543의 음수를 취하고 있는 어떤 가사? 전격 가사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이 글의 성격을 보도록 하자. 이 글에 일단 자연에 대한 묘사도 많이 나오고, 그 풍류도 나오고, 그리고 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돼. 그래서 서사적인 내용이 나타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데, 좀 자세히 볼까?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 표현 방법을 좀 많이 보게 될 거야. 은유법이라든지 직교법이라든지 활유법이라든지 요게 그 관동별과 안에 진짜 많이 나와. 그것도 볼 거고 그리고 자연을 예창하고 즐기는 작가의 풍류도 드러나 있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머를 지니 운문, 사음보의 율격을 지닌 운문이었지. 사음보의 율격을 지닌 운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관동지방 여행한 게 나오지. 관동지방 여행. 관동지방을 여행하고 또 그 견문이랑 감상을 기록한 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더라 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 글의 구성을 보도록 할게. 이 가사는 보통 이게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관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정의 이동을 통한 구성. 장소가 바뀌어. 아무래도 기행가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강원도 관찰소에 제수된 작가가 금강산, 금강산이랑 그 다음에 관동지방 유람. 관동지방을 유람하는 여정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더라. 서사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서사는 강원도 관찰소를 일단 부임받아야 돼. 강원도 관찰사.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해서 그 강원도 지방을 순시해. 그걸 관내 순시라고 해. 관내를 순시하고 본사에서는 어떤 내용? 금강산과 관동 팔경의 절경들을 봐야지 유람해. 유람하며 결사에서는 꿈속의 신선을 만나서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더라.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 내용이 크게는 이렇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주제를 보도록 할게. 주제는 금강산과 관동지방에서 감상한 아름다운 뭐가 있을까? 자연경관을 예찬하더라. 자연경관을 예찬하고 또한 아무래도 양반 사대부라고 했었지? 유해적 충의가 드러나 임금에 대한 유해적 충의. 유해적 충의를 사상의 바탕으로 둔 뭐다? 목민관. 목민관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보면 돼. 목민관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도교사상. 도교사상의 바탕을 둔 신선적 풍물을 즐기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 사이에서 작가가 갈등을 해. 그리고 뒤에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까지 잘 드러났더라. 아무래도 놀다가 이제 일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그걸 갈등하고 있는데 꿈에서 신선 만나면서 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뒤에 놀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갈등 해소하는 내용이 나타나. 이제 밑으로 가면 우리가 볼 관동 내용이 쭉 있어.